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에 한반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도 이제 상당히 더워지면서 이제 여름이 한층 앞으로 이제 다가온 것 같은데 네. 이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나 비가 많이 오면서 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던 반지하 가구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네. 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또 내놨다고요. 네, 작년 여름에 그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반지하 그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던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 올해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또 반지하에 물이 들어갈 집이 많은데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그 관악구나 영등포구, 그다음에 강남 쪽에도 강남구 개포동 일대 뭐 여러 가지 서초구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금천, 동작, 관악까지 현재 뭐 있어요. 한 네. 13,000 가구 정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그 약간 임시 방편으로 대책을 세워준 분들이 한 209 정도 가구가 됐고요. 그리고 예. 결국은 그 SH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 시내 그 반지하를 조사해 보니까 약 21만 가구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네. 지금 21만 가구를 결국은 6월 30일까지는 그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반지하를 제가 그 어릴 때 많이 그 가봤는데 저도 살아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반지하는 그 창문이 그 방범창을 그 도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문을 그 방범창을 막아 놓습니다. 그 네. 막아 놓은 방범창을 그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개조를 해야 되고요. 원래는 안 열리게 그렇죠. 박혀 있잖아요. 네, 도둑이 예.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다 그 고정시켜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방문처럼 열고 닫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걸로 바꾸고 있고요. 네,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 국비로 약 6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 SH공사하고 시하고 합쳐서 한 9,700억이니까 돈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그 지하실에 반지하 그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옥고, 지하 반지하 옥탑방. 이 지옥고 문제는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겠다. 이게 평소의 문제의식이다라면서 지옥고 중에서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반지하 300가구, 지상층 700가구 같은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한 650여 가구 매입에 그쳤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이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 서울시나 이제 정부 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반지하는 그 요즘에 문제가 돼 있는 다세대 주택에는 반지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세대 주택은 그 필로티라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네. 그냥 한 층을 올린 상태고요. 네. 그리고 반지하는 분양이 잘 안 돼서 최근에 많이 안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다가구 주택. 네. 다가구 주택은 그 반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주택들은 네, 이제 그렇죠. 많이 대다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 반지하 주택은 문제가 뭐냐면 그 분할 등기가 안 돼가지고 그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들인다 하더라도 그 명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1,000가구 중에서 650가구 정도가 구입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350가구는 아마 명의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집이라든가 예. 아니면 반지하에다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이 아마 법적으로 명의가 바뀌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해결책하고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집이라는 것을 이전을 해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부분 등기를 가지고 반지하를 그 매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구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찼을 때 차수벽이라고 해서 물을 막아주는 물막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것만 잘 돼도 네.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침수 실제는 피해를. 그게 비가 오는 날 그 들고 있다가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이지 실제는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예 이참에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장마 지기 전에 뭐 일시적으로 다른 데가 살거나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반지하 주거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지상층 이주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호응이 상당히 많이 적다고 해요. 이 서울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 소장님께서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한
1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반지하를 이사 옮기게 되면 한 달에 생활비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20만 네, 원. 근데 한 2년 정도 지원을 요즘 안 해줬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반지하에 살기가 어려우면 지상으로 올라와라. 그랬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이주는 해주는데 그 임대 보증금을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깡통 전세는 비슷하게 돈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는 전세가 뭐 예를 들어 뭐 비싸봐야 뭐 1억 5천 뭐 2억 그런데 지상층으로 올라오면 돈이 3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 1억 차이 나는 그 결국은 내부적으로 보면 돈 문제가 껴 있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만큼 확실하지가 않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로 빨리 이주하시는 것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SH공사 말고도 임대 아파트가 지금 LH공사에도 많이 그 임대 아파트를 지금 반지하에 사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시내에 꼭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 경기도에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 있는 임대 아파트나 그 SH공사에서 지어놓은 임대 아파트에 한번 답사해 보시고 예. 그 살 길은 반지하를 탈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뭐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거꾸로 서울 시내가 뭐 역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 살고 있는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서울시 이런 대책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의도에요. 네. 디지털 금융지원센터가 조성된다라고 하는데 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오세훈 시장님의 작품인데요. 네. 최근에 그 옛날에 SBS 방송 있는 자리 그 옆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대 땅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결국 뭐 한 300억 정도 투자해서 금융지원센터를 만드는데요. 여기 이제 많은 건축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작품 공모를 해서 6월 한 23일경에 발표를 하는데 일단 그 금융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이거나 뭔가 아이디어가 좋은 분에 한해서 이 공개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건축 계통에 계신 건축가나 건축 소장님들은 이번 참에 괜찮은 일거리를 하나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오늘 뉴스 보시고 인터넷 검색하셔갖고 서울시에서 주는 일거리 경기도 안 좋은데 만약에 따시면 네. 굉장히 한동안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큰 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00억이라고 하시니까 네. 땅은 1,400평입니다. 결국은 여의도 땅값이 한 평에 2억 정도 갑니다. 1,400억짜리 땅에다가 결국은 괜찮은 건물을 짓는데 여의도가 사실은 살기가 엄청 좋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센터처럼 엄청나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서울시 쪽에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집을 별도로 짓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센터죠.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지금 여의도 쪽의 개발을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단지가 순전히 바뀌면서 미국 맨하탄처럼 뉴욕 거리로 변할 것 같이 분명하고요. 그런 걸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하는 거죠. 네, 2027년 3월 개관이 목표라고 네, 하고요. 네. 디지털 금융 허브 역할을 이제 맡게 된다고 하는데 네. 여의도의 대변신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여의도에 다른 호재들도 좀 있지 않아요? 아파트 재개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여의도가 얼마 전에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개발할 때 50층 그랬는데요. 네. 여의도는 지금 뭐 63빌딩을 넘어서는 거의 70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의도에서는 그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요. 아파트 속에다 빌딩을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쪽엔 아파트, 또 한쪽에는 빌딩. 그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나중에 63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비슷한 건물들이 또래들이 쫙 깔리는 그런 여의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돈 좀 벌면 여의도로 이사 가려고요. 네. 그래서 여의도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섬이기도 한데 여의도는 그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의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의도가 용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요. 여의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자부심이 엄청 강하셔가지고 그 강남보다 오히려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서 그 결국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여의도 전체 개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세계적으로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여의도 개발이 금싸라기 땅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압구정 쪽 개발도 네.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즘에 조금 뭐 소문에 의하면 뭐 특혜를 준다, 뭐 굉장히 그 어디 그쪽만 더 용적률을 높여주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시정을 해도 한번 크게 해가지고 획기적인 개발을 해놔야 역사에 남습니다. 그냥 그 약간의 소극적으로 개발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비슷한 것은 튀지 않거든요. 정말 네.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은 일단 100층이 목표죠. 신격구 회장님이 평생을 일궈온 게 롯데 그 타워인데요. 여의도에도 하나, 그다음에 영등포에도 하나, 뭐 이렇게 마포에도 하나 이렇게 짓는 게 우리나라를 빛내는 데 좋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투자할 만한 부동산이 어딘지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소장님, 이번 주에는 남양주 쪽으로 좀 알아보셨다고요? 네, 그 별내지구에 가시면은 그 상가 주택이죠. 소위 말하는 상가 주택이요. 상가 주택의 월세가 한 달에 3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가 주택을 사시면 일단 35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고요. 건물이 4개 층입니다. 지하가 1층에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2개, 2, 3층 2개에서 전세금이 4억씩 8억 정도 빠지고 전체 매매가는 22억입니다. 22억인데 저 건물의 장점은 땅이 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데 건물을 지그재그로 지었는데 멀리서 보면 여치집 같고요. 여치집이요? 예, 약간 삐딱하게 서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자체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그 건물을 무 잘라놓거나 연필 깎은 것처럼 가끔 하는데 이게 건축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재 땅이 생긴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법을 피해 나가다 보면 건물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네. 완전히 돌로다가 지어졌고 현재 임대가가 8억에 들어가 있고요. 그 꼭대기층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억 중에서 8억을 빼면 14억 투자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주인이 살 수 있는 건물을 포함해서 한 달에 350만 원 나옵니다. 네, 지금 가격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물의 가운데 그렇죠. 건물인가요? 네, 이 노란 건물입니다. 네, 가운데 노란색 건물이죠. 가운데 예. 네, 건물. 상가 네. 주택인데 부동산을 좀 아는 분들은 모든 사람의 꿈이 빌딩입니다. 네, 건물주죠. 네, 건물주. 그리고 저런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 그 사돈을 맺기가 되게 쉽고요. 그리고 또 돈벌이를 안 하더라도 결국 월세가 나오니까 우리 자식은 먹여 살리겠구나 이런 그 안심을 주는 것도 있고 결국 층간 소음 없고요. 저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저 집이 4층이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상가 주택은 특히 신도시에는 3층입니다. 저 집이 한 층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층을 만약에 이사를 안 가시게 되면 전세를 5억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돈은 결국 한 9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가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원금이 덜 들어간다는 거고 그것도 나중에 융자를 좀 받으면 큰 돈 안 들여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가 주택이 한 층이었을 때는 돈이 5억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4층짜리가 이번에 나온 매물은 그게 팁입니다. 한 층이 더 많으니까 다른 상가 주택 건물에 비해서 5억이 싸다는 거죠. 결국 이 불황일 때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투자할 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건물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집 같은 경우는 14억에서 5억을 빼면 9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지하도 있고요. 네. 지하 1층도 있고 네. 위로는 4층짜리 건물이고요. 네네. 지금 전세에 들어있는 그 자금을 빼면 9억 정도면은 네.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아파트 예. 9억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상가 주택을 사서 월세 받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빌딩 주인 소리 듣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인프라가 별내는 생산되지 그 않았어요? 100만 평의 신도시고요. 네. 그리고 제3기 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나 그 수요자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그 서울 중에서 경기도 꺼내 있는 것 중에서는 남양주 별내지구 가장 지금 대형 도시로 바꿀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지금 그 다산지구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한 그 5만 가구 정도 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럼 5만 가구면 300만 평인데 네. 그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급의 도시가 남양주 별내지구에 같이 연결돼서 의정부까지 딱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서울 강북에서 경기도 강북이 오히려 더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강남까지 자동차로 한 2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가깝고요. 그래서 서울의 강북은 뜨지 못하는데 서울의 남양주 별내지구는 서울 강북보다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별내지구의 아파트 대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로 5만 가구가 더 들어온다라는 그렇죠. 예.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 서울 인구가 이 계란처럼 남양주 쪽으로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남양주 일대가 지금 지금까지 집을 못 사신 분들은 별내지구와 다산지구의 아파트를 크게 오르지 않은 원가로 사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안 쓰신 분들은 나중에 별내지구나 다산지구에서 분양을 받아보시면
제가 오늘 뉴스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별내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상가주택이란 어떤 또 특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층은 상가고 위에는 1층도 상가고요. 일반 주택. 네. 지하도 상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 2, 3층도 사실 상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주택입니다. 그 주택이 2층에 2개, 3층에 2개, 주인이 하나, 그 5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5가구. 네, 상가 및 다가구 주택. 네. 정확하게요. 상가 주택인데 주택이 5채나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22억이라도 일단 9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는 한 한 500 달에 정도로 한 달에 350만 원요. 한 달에 350. 네. 전체 포함해서요. 네, 이거는 현재 건물 주인이 자기가 쓰고 있는데 이사 가더라도 월세는 자기가 낸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실이 아니고 이 건물 주인이 전 세계 유명한 밥이 아니고 밥솥을 수입해다가 네.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짐이 워낙 많아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급매로 파는 건데 결국은 월세 수입도 좋고요. 나중에 그 건물주가 직접 그 월세를 내가 볼 때는 10년 정도는 쭉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나가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은행에 9억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 건물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현재 공실률은 어떤가요? 없습니다. 다 들어가 네, 있나요? 없습니다. 예. 네. 한 집 있었는데 정말 얼마 전에 임대가 나갔습니다. 네.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그럼요. 예. 네. 그 9억이 있는 분은 선착순. 네. 예, 공인중개사 저 연락해서 복비 안 받습니다. 저는 네. 뭐 좋은 일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 별내에 있는 상가주택 네. 현재 22억짜리로 금매고 네. 다 포함해서 이제 현금으로는 9억 정도로 네.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 네. 인생을 망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리즈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곳일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그 망해버린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요. 여러분 예. 타운하우스가 어떤 집이냐면 땅은 한 집인데 집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꿈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후에. 타운하우스가 결국은 잘못 사면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다가 결국 분양받으신 분들이 항의해서 망한 그런 경우인데요. 타운하우스 자리가 사실은 이게 평지에 있어야 되는데 저 집이 그 사진은 저렇게 낮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네. 전망은 좋은데 너무 비탈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안 줘서 망한 경우고요. 그리고 적어도 걸어서 올라가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은 예, 건가요? 아주 멀리서 예. 보면 아주 좋은데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보면은 전망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판교에 저런 비슷한 건물이 있거든요. 그 일본에서 설계한 그런 박스형 건물이 있는데 타운하우스는 유럽에 있는 빨간 기와집처럼 집이 아주 이뻐야 되는데 저분은 설계를 거의 뭐 발로 한 것 같아요. 아니, 손으로 한 것 나름대로 같지가 않아요. 운치는 네. 있는데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모던한 스타일이긴 한데 네. 저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한. 저희가 경기도 가평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가평. 가평에 있는 그 산골짜기인데요. 결국은 그 경기도 가평 그 검문소에서 포천 방향으로 가서 한 1km 정도 가면은 언덕이 보입니다. 저 집이 한 3년째 저러고 있는데 결국은 예. 망한 사람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실 때 저런 그 박스로 된 집을 선택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건물은 지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지붕이 없는 집은 이 산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저 집에 비가 오면 뒤를 다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타운하우스를 제대로 알고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박스처럼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저게 완전히 시공이 망한 끝난 거죠. 건가요? 아니면은 짓다 말아서 지금 현재 저 그 상태일까요? 짓다가 분양이 안 돼서 망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집을 처음에 계약한 분들은 좀 뭐 중도금도 당연히 못 주고 결국은 그 집이 짓다 보면 집에 윤곽이 나오거든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 그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내고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네. 저걸 설계한 사람이나 그 개발하신 분이나 집을 산 사람이나 3명이 다 망한 거예요. 방치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된 한 거예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요. 어. 저기는 언덕이라고 땅값도 안 올라가고 이래저래 저기는 뭐 해결이 어렵고 지금은 다시 헐어내고 거기다 뭐 나무나 심어야지 도대체 대안이 없습니다. 보통 네. 타운하우스들 보면은 이제 주변에 같이 몰려 있던데 네. 저 집은 조금 동떨어져 있네요. 주변에 계속 같이 모여 있지가 않나 저분이 봐요. 저렇게 쭉 연결을 지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분양이 계속돼야 돈이 들어오고 또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타운하우스가 그 땅은 하나이고 건물을 거기다 한 30동 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짓다 말았으니까 저게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 불가능합니다. 앞에 네. 그 주택으로 들어간 길목도 도로도 네.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저거는 부분도 나중에 좀 필요할 포장을 것 하면 같은데. 되는데요. 저 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심해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차를 돌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가 아무리 그 유행이고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진입로라든가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원만해야 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데다 그 마련했고요. 또 저 공사하신 분은 저 산을 깎아서 저렇게 없애버리는데 결국은 돈을 많이 투자되고 현재로서는 타운하우스 자리로 결국은 그 성공하지 못하고 뭐 다른 창고나 져 가지고 뭐 창고 임대업이나 해야지 도대체 해결을 할 길이 안 보입니다. 네. 예. 혹시 분양가나 저 지역의 땅값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저 될까요? 땅값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이게 평당 50만 예, 하루 한 원이요? 100만 원 정도 가는 지역인데요. 네. 이게 땅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 평지는 100만 원인데 이 가파른 데는 50만 원도 안 삽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 그 평지와 가파른 경사 지붕의 차이는 많은데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땅이 평당 얼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런 타운하우스는 평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동네 가서 차를 원활하게 돌려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저기서 실패한 이유는 진입로가 막히고 결국은 집이 엉성하게 지어지고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망한 거죠. 네. 남이 망한 그리고 사례가 네. 우리한테는 도움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인제 타운하우스를 고를 때 이 점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해요. 저기 네. 지금 건물 뒤쪽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네. 올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뒤에 산사태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애초에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고를 때 꼼꼼히 살펴보고 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원래 그 돌산은요. 돌에 그 비가 와서 물이 먹으면 돌이 갈라져 갖고 굴러옵니다. 네. 그러니까 멀쩡한 비가 안 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먹어서 결국 갈라져서 굴러오는데 저 집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완공을 하기 전에 망해서 천만다행이죠. 집을 다 짓고 나서 안 팔리면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저거는 그래도 저 골조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까먹을 때는 결국은 그 한 3분의 1만 그 시작 단계에서 수습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 지어놓고 만약에 입주 안 하고 빈 집으로 있으면 형무소 가야죠. 네. 대안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또 전해드리는 코너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의 꿀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타운하우스를 굉장히 그 혼냈는데요. 네. 그 집이라는 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여자분들도 미용실 가면 파마를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중에서 머리가 이쁘면 결국은 머리 그 미용사가 돈을 들인 만큼 얼굴이 더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에도 모자를 씌우는 시대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저 집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그 건물인데 네. 굉장히 그 집이 뾰족하고 이쁘고요. 저건 또 홍천에 있는 건물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그 카메라 바를 많이 받는 그런 집입니다. 네. 예,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 사진을 막 찍거든요. 그래서 집은 지붕이 이뻐야 이쁜 집이다. 그리고 지붕 소재가 결국 기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음. 독일 마을처럼 이렇게 기와 지붕이 있거나 모자를 쓴 것처럼 집이 이뻐야 나중에 그 장사도 잘 되고 또 개인 주택이었을 때는 값어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담양 같은 경우는 저런 집은 그 지붕을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전라남도 담양에다 집을 질 때는 뾰족 지붕으로 해라 이렇게. 네. 예. 시 차원에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 정해진 건가요? 군에서 군 예, 차원에서. 저기다 마을에서 집을 지려면 지붕을 뾰족하게 해라. 네.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지금 그 집이 작고 못생겼지만 지붕이 그나마 있어서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네.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그 중에 사진 전라남도 한 장. 담양에 예, 있는 맞습니다. 마을. 네. 예, 예. 그래서 저기가 독일 마을이라고 했던가요? 저거는 이제 뭐 그 메타스퀘어 마을인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상가 저게 가정집이 아니고 상가입니다. 상가. 네. 상가에 저렇게 지붕이 저기 스페니시 기와라 그래가지고 그 수입 기와인데 우리나라에서 기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옥집 그런 그 시커먼 검은 기와인데 그 기와가 색깔이 빨간 기와예요. 그래서 스페니시 기와. 앞으로 집을 질 때는 기와장을 먼저 그 사놓으시고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을 그 모자라고 생각하세요. 모자. 주택에도 집에도 모자를 쓰면 이쁘다. 그 모자를 기왕이면은 그 창이 동그랗게 있는 그 모자가 좋거든요. 그래서 기와를 집보다 가분수처럼 더 크게 입혀 놓으면 네. 그 벽이 많이 보이면 집이 아주 이뻐집니다. 그래서 저 집이 좀 꼬마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찍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진바를 가장 많이 받는 집입니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뭐 사실 이제 한국의 어디 지방 마을이 아니라 네, 유럽에 있는 한 너무나 예쁜 관광지 마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사실 집이 아니고요.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인데 지금 보이는 건 모형인가요? 네, 모형인데 지붕 때문에 일부러 어느 건축가가 저게 지붕을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어.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배경으로 하기 위해서 일종 포토샵이죠. 예. 근데 포토샵처럼 저렇게 지붕을 짓는 게 좋은 집을 짓는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왔습니다. 결국은 지붕이 예뻐야 예쁜 집이다. 그리고 예쁜 집은 반드시 빨간 기와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빨간 기와는 스페니시 기와인데 검은색과 빨간색을 섞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한 가지 스페인식 색이 기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와장을 먼저 사놓고 내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집은 지붕이 있어야 좋은 집이고 이쁜 집이라는 걸 제가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 샘플 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이나 리모델링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우리 집은 지붕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아까 그 타운하우스 망한 것도 저렇게 빨간 지붕을 했으면 팔렸을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물건이 좋으면 팔립니다. 네. 그렇게 뒤에 이제 산세와 네. 저런 하얀색의 빨간 지붕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 보이긴 했어요. 네, 콘크리트 유럽이 건물이. 뜨는 이유는 저렇게 빨간 기와집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중해 연안 그런 빨간 기와집에 독일, 뭐 스위스 마을 지금 뭐 가평에 가면 그 뭐 유럽 마을 몇 개 있는데 가보면 전부 다 빨간 집을 씌워가지고 네. 관광객도 엄청나게 오고 또 그 수입도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집은 사실 품질적으로 따지면 유럽 집과 비교해서 정말 불쌍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집을 짓는 분들은 그 유럽 빨간 기와를 사놓고 그리고 어떤 건축가든 지붕을 빨갛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서 집을 짓는 게 그 상품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 꿀팁으로 빨간 지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